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자, 먼저 방정식과 함수가 뭔 차이부터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방정식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가운데가 식이란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식. 그리고 2차 함수. 자, 함수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함수. 자, 먼저 방정식부터 알아볼게요.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 x 빼기 2는 0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좌변과 우변이란 느낌으로 봅니다. 좌변, 왼쪽에 있는 식이다. 좌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이다 라고 해서 우변의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에다가 값을 결정을 해야지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는지. 그래서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입해봤어. x는 1 넣었다 해서 1 빼기 2다 마이너스 1은 0이냐 라고 물어봤어. 이거 거짓이다, 말이 안 된다,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뭐 x에다가 2를 넣었어. 0은 0이다. 이거 맞는 말이네. 참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참이 되는 녀석을 찾았을 때 이때의 x 값을 해라고 불러요. 이때 요 x 값을 해라 부르자. 해다, 저게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x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야지만 참이 되냐, 이런 숫자를 찾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즉 x 빼기 2와 x 플러스 1은 0이다 했을 때 뭐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즉 x는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집어넣어보면 2일 때 0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때가 또 0이 되겠다 라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는 대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빼기 2예요. 자, 누가 좀 더 넣기 쉽냐면 오른쪽이 좀 더 넣기 쉬워요, 계산을 하기에.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줄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란 친구로 하면 x를 먼저 넣는 게 편하니 y를 먼저 넣는 게 편하니 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x를 먼저 넣는 게 편해요. x에다가 값을 대입을 했어. 뭐 2 집어 넣겠다 하면 얘는 y는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그에 따른 y 값이 7입니다 라고 계산하기 편해요. 반대로 y가 만약에 1이에요. 그때 x값 몇이니? 라고 하면 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밑에 있는 형태는 y가 먼저 결정하기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위에 거는 뭐 그래도 비등비등하니까 느낌이 그런데 아래 거부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x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y의 값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을 결정되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y의 값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함수란 거 자체가. 그래서 x에다가 이제 종속이 되는 거야. 얘가 뭔가 결정이 되면 y 값이 그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x에 따라가는 거야, y가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식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자, 잠깐 들여다보자면, 자, 분명히 방정식이란 게 뭔가가 나왔어. 저도 여기다가 방정식은 x 빼기 2가 0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잘 들여다보자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식이라고 하는 건 저런 녀석 x 빼기 2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흔히 fx다라고 해서 1차 식입니다, 이렇게 불렀어. 이런 녀석들을 1차 식이다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 2차 식은요? 뭐 gx다 해갖고 얘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겠죠. 그걸 또 0이 되는 값이다 라고 해서 는 0이 되는 값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왠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식을 매개체로 해서 가운데를 이제 통로로 해갖고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줄 수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에 대한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함수를 한번 그려봤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봤어. 어떤 친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얘가 일단 이렇게 생기는데,
자, 누군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자, 잠깐만.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뭘까라고 보니까 얘가 y가 제로란 거야. 잠깐만. 그래서 얘네를 들여다보니까 왠지 이거 식이랑 왠지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에다가 y가 0인 값을 한번 넣어봤어. 얘 뭐예요? 갑자기 원래는 함수였던 친구가 y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은 순간 뭐로 바뀐다?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방정식으로 바뀌었는데 뭐한 상태야? y에다가 0을 대입한 상태예요. 대입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함수가 방정식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대한 근을 보니까 2나 1이야. 근데 y가 0인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점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첫 번째 점을 a라 해서 2, 0, 두 번째 점을 b라 해서 1, 0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어디다? 이 부분이겠구나 라고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야. a점 2, 0이랑요 b점이다 라고 해서 1, 0이다 라는 두 가지 상태를 얻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해보면 얘는 뭐다?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은 x좌표의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말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형태가 지금 뭐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결국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걸로 이제 되겠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이야 그냥. 얘가 나는 2차 함수를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뭐다? 얘네들 두 근에 대한 녀석은 뭐다? 이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보자는 거지. 마치 어떤 느낌으로 보자는 거냐면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y는 x제곱 빼기 3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림은 모른다 하더라도 얘가 y는 제로랑 y는 x제곱 빼기 3x야. 자,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연립하면 대입법으로 해서 0은 x제곱 빼기 3x라 하죠. 그때 얘를 풀어주면 0은 x와 x 곱하기 x 빼기 3이다 라고 했었을 때 x가 두 개 나오죠. 0이랑 3이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교점이 뭐란 거야? 얘가 x좌표가 0,0이랑요. 그 다음에 3,0이다 라고 이제 보자는 거죠. 이렇게 교점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로 생각하면 돼? 이 뒤에 있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뭘 생각하자? 교점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가자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를 가지고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자, 세 가지 상태를 생각할 수 있어. 자, 쟤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한 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얘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교점은 뭐라고 했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플러스 c예요. 두 번째 것도 y는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플러스 c라 할게요. 자, 세 번째 것도 y는 ax 제곱에다가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러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두 개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어. 자, 그럼 교점이라고 했어. 다시 얘가 첫 번째 거 1번 상태, 2번 상태, 3번 상태를 했을 때 얘를 뭐 하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뭐 하자? y는 제로랑 여기서 이제 y는 제로랑 해서 연립하자는 거지. 연립하면 그 의미가 뭐다? x축과의 교점이다. 자, 교점이가 두 개 만나. 그럼 마치 뭐예요? 실근이 두 개 있는 거지.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옛날에 이거 뭐 했어? 판별시기로 했죠. 그래서 d가 뭐다? 0보다 크면 뭐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난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얘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한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중근이 되겠죠. 근이 한 개니까요. 그래서 d가 0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될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다음 세 번째 거에서는 마찬가지로 0은 ax 제곱과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없대. 만나는 게 없대. 교점이 없대. 그러면 뭐야? 근이 없다죠. 근이 없다가 될 거야. 그러면 허근이죠. d가 0보다 작다가 돼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정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도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개는 이런 판별식으로 같이 포함을 하는데 이 흐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나중에도 이 흐름을 쓸 건데 제대로 알고 가자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조심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큰 표를 그려서 좀 정리를 할게요. 뿅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상태를 또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어쨌든 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일 첫 번째 거 d가 0보다 큰 경우, d가 0이랑 같은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 또 나눠서 볼 겁니다. 뭐랑 뭐?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만날 거고요. 쟤는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고 얘는 올라가겠다. 자, 반대로 a가 음수이기 때문에 a가 음수인 경우, a가 양수인 경우 해서 두죠. a가 두 점에서 만날 거고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겠죠.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타이핑을 해주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해서 만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다른 의미 하나 있어요. 바로 접한다 라는 말로써 다시 쓰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거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트가 존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개는 뭐 ax 제곱과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y는 이런 값으로서 이제 얘네들이 저런 세 가지 상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겠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사실 문제는 별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건 앞에 판별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교점에 대한 얘기로 잠깐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차 함수 자체가 자, example y는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ax 플러스 b 자체가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게요. 샤 그려져. 여기가 마이너스 2랑 4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네들 교점 자체가 여기랑 여기죠. 자, 우리는 이 뒤에 있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y가 0이 될 때의 근이 뭐다? 근이 마이너스 2랑 4라는 거죠. 왜냐면 쟤네들 두 점 써보면 그렇게 돼요. 마이너스 2,0가 되겠고요. 4,0가 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뭐 하자?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에다가 했더니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요. 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4를 했더니만 두 근의 곱 b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저 왼쪽의 값은 마이너스 4가 a가 될 거고요. 여기의 값은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 b가 되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풀이는 얘네가 근이 됐을 때에 대한 얘기로 다시 다른 풀이로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했다. 다른 풀이.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어떤 뭐 제 2x 제곱에다가 0은 2x 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자체가 0이 되는 거고요. f4는 0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인수정리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다? 0은 fx 자체가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2죠.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x 빼기 4로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주면 돼. 2배에다가 x제곱 빼기 2x에다가 마이너스 8이겠고요. 그래서 얘는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빼기 16입니다. 바로 구할 수 있죠. a 누구 마이너스 4, b 누구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느낌상은 오른쪽이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안타까운 점은 둘 다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른 풀이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것도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음 예제 부분은요. 자, 이그젠플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y는 x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빼기 3의 그래프가 여기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다. 두 점을 a, b라 할 겁니다. 여기로 a와 b라 하자. 자, 그때 이 AB에 대한 길이를 우리는 2루트 2일 때 K의 값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얘네가 A와 B야. 근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사실에 따르자면 얘는 분명히 이 A, B는 2차 방정식 자체의 두근이죠.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k 빼기 3은 0의 두근이요. 뭔진 모르겠지만 요 a, b에 대한 x 좌표란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이렇게 두자는 거지. 알파라고 두고 그다음 뭐 뒤에 뭐 삐리리 있을 거야. 근데 필요 없죠. 0이고 그다음에 베타 콤마 0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다라고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k 빼기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 b를 저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근데 얘는 뭐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큰 거를 베타라 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를 구하자라는 거지. 근데 얘가 누구였어? 2루트 2였죠. 이렇게 두 개를 약속했잖아. 위에서 여기서요. 자, 그럼 이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기 위한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를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두자? 베타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때 여기에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면 얘가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한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통해 갖고 가자는 것이죠. 자, 대입합니다. 36 빼기 k 플러스 12가 얘는 2루트 2에 대한 제곱이니까 8입니다.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죠. 왼쪽은 48, 그래서 40은 k다 라는 값으로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게 되겠네요. 자, 미안,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요 4k죠. 여기 어디냐면 이 4알파 베타라서 여기 4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k가 누구다? 10이다 라는 값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 대한 녀석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푸시다 보면 가끔 너무 많은 정보를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냐면요. 가운데가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일단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x 빼기 3에 대한 제곱에다가 뭐 더하기 k 빼기 10이다 이렇게 됐어요. 얘가 가운데가 모르는 건 아니냐면 얘가 3인 걸 알아요. x는 3이다. 그래서 양쪽에 루트 2랑요. 양쪽에 얘도 루트 2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3에서 알파를 우리가 계산할 때에서 3에서 뒤만큼 간 건 3 빼기 루트 2가 되겠고요. 베타 자체가 3 플러스 루트 2라서 그냥 요걸로 바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좀 더 풀이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 문제만의 좀 특성을 갖고 있죠. 가운데 x축의 방정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빠른 형태로 볼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서는 이 형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형태를 연습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처럼 푸시는 거는 뭐 권장하진 않지만 지금 이 상태가 완전히 이해된 상태라면 충분히 하실 만한 곳이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풀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두 점에 대한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갈 녀석이 판별식을 활용해서 하는 녀석들입니다. 판별식을 활용한 녀석들. 자, 이그젠플. 자, 그래서 판별식을 활용한 녀석들은 별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뭐 플러스 k에서 여기에서 여기의 그래프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서 이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상태로 좀 볼게요. 자, 님 별건 없고요. 사실 뭐 첫 번째 값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 값은 2번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을 거고요. 접한다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뭐 사용하자는 거야? 판별식 사용하자는 거지. 얘가 d가 0보다 클 거고요, d가 0이랑 같을 거고요, d가 0보다 작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쓸 때가 문제죠. 그래서 d를 좀 구해보자면 25 빼기 4k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자는 거지. 그래서 25 빼기 4k가 0보다 커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k는 4분의 25보다 k가 작아야 해 되겠지. 근데 뭐겠어? 4분의 25랑 k가 같아야 해 라고 되겠고요. 4분의 25보다 k가 더 커야 해 라는 세 가지 상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중점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애들이랑 합성해서 같이 나온다던가, 문제상에서 합성해서 같이 나온다던가, 혹은 다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그 원리에 기반을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뭘 보겠다는 거냐면 얘를 좀 더 바꿔줄 거야. 어떻게 보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는 쭉 해서 y는 제로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y는 fx랑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풀어줄 때 있어서는 얘를 fx는 제로다라고 해서 두 개를 연립을 한 거죠. b는 y랑 y다 해서 대입했어요. 대입법에 의해서 그렇게 연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얘를 기울여져 보자고. 어디를? 얘를 좀 기울여서 보자. 그래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차수를 좀 올리겠다고. 얘가 원래는 y는 fx다 라고 해서 이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까운 거야. 그래서 뭐 하겠다? 얘를 좀 더 기울이겠다고. 자, 그래서 기울이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두 번째 친구는 뭐다? y는 g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mx 플러스 n 1차 함수라고 보는 거죠. m은 0이 아닌 상태에서 얘도 뭐 a가 0이 아닌 상태겠죠. 자, 그래 놓고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얘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자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또 교점이, 의미는 대충 느낌이 가요. 왜?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 따르면 교점이 뭐다? 쟤들 fx랑 gx가 같았을 때에 대한 요때의 근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밑에다가 예시 이그젠플. 자, 두 개 또 갑니다. 하나 둘 해서, 자, 얘는 y는 x제곱이라고 좀 할 거고요. x제곱 하고, 두 번째 친구는 이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친구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교점은 뭘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얘네 연립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얘 풀어주자라고 하면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더하기 2는 0이다. 좌변으로 넘긴 거죠. 자, 근데 잠깐 여기 같이 보면서 갈게요. 얘가 분명히 fx랑 gx인데 좌변으로 넘긴 건 뭐겠어? fx에다가 마이너스 gx는 0이다 라고 해서 이 왼쪽 식에 대한 근이 되는 거지. 사실 얘는 새로운 함수다 라고 해서 새로운 식이다 라고 해서 hx 값을 새롭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잠깐 그건 각설하고 왼쪽에 값 보자면 x 빼기 2랑 그 다음에 x 빼기 1은 0이 돼서 그 결과가 뭐다? x는 2이거나 1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네를 계산할 때 있어서 뭐다? 이 부분의 첫 번째 값이 1이다. 두 번째 부분은 2다 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지. 저기에 교점의 x좌표입니다. 선생님 y는요? 자, y는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했어? 이거 두 개 구하면 다시 넣어주면 되지.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 넣어보면 되는데 밑에가 더 쉬우니까 밑에다 넣을게요. 그럼 1,1일 때 1,2가 되겠고 2일 때 2,3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위에 값에다 넣어도 똑같은 값이란 거야. 아,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런 상태에서 연립을 했었을 때도 뭐다? 아까 위에서 봤을 때처럼 여기서 봤을 때처럼 해도 아래쪽이랑 똑같이 나와갖고 위에나 아래나 똑같이 나와서 교점은 결국엔 뭐다? 두 개를 연립한 건 뭐다? 교점의 x좌표들을 구하는 거랑 똑같구나. 다시 넣으면 걔가 y좌표가 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 친구를 다시 뭐 하자? 연립을 한 거기 때문에요. 위에다 좀 표현해 볼게요. 얘를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 빼기 m에 대해서 x가 되겠고 c 빼기 n은 0이 돼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얘를 또 판별식 써갖고 하면 똑같죠. 두 점에서 만나겠다, 또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또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를 봤을 때 이렇게 보자는 거지. 자, 또 정리.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만 좀 볼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 d가 0보다 크고 d가 0이랑 같고 d가 0보다 작다 해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다. 자, 얘는 접하겠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자, 세 번째 거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뭐 적어 놓자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앞에가 이제 두 점에서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한 점에서 만남. 그래서 얘는 접한다가 되겠죠. 접한다. 자, 세 번째는 만나지 않겠죠. 만나지 않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파트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책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만약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예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그젬플 얘가 y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3x 빼기 1이야. 근데 여기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또 구하지. 뭐 y는 x 플러스 2랑 교점의 개수 구하지요. 뭐 하자? 연립하자. 3x 빼기 1은 x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얘를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와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쓸게요. 얘가 1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4 나오죠. 교점의 개수 양수다 라고 해서 상태가 두 점에서만 난다는 거야. 자, 그럼 많은 질문들이 또 들어와요. 어떤 질문? 선생님 그럼 왜 x값만 따지나요? 우리 x값만 따져서 어차피 교점에 대해서 x값이 두 개가 있다는 거는 그에 따른 y값도 두 개 있다는 거겠지. x값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에 따른 y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따져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나머지를 다 따지는 거랑 똑같겠구나 라고 이제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참 재밌게도 이런 친구랑 앞에서 우리가 있던 녀석이랑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자, 어떤 거? 앞에서 우리가 켤레근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켤레근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여기에 그래프는
그래프와 직선 y는 x 빼기 1이 x 빼기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중 한 교점의 x 좌표가 삐리리였을 때일 때 유리수 AB를 구하라.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얘는 여기 나온 게 1 빼기 루트 2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얘가 유리수야. 뭐 하자? 어쨌든 교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나오고 얘가 x 빼기 1이죠. 그때가 되고 x제곱에다가 더하기 a 빼기 1에 대한 x와요 더하기 b 플러스 1은 0이야. 그런데 얘네가 뭐야? 유리수죠. 얘 유리수. a에다가 1 빼도 유리수죠. b에다가 1 더해도 유리수일 거 아니야. 여전히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야. 다 유리수네. 한근이 1 빼기 루트 2라면 다른 한근 뭐다? 1 플러스 루트 2다라고 하는 켤레근을 가져요. 켤레근. 아까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는 마이너스의 a 빼기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근의 곱이다 라고 해서 1 빼기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해서 1 빼기 2가 되겠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걔는 b 플러스 1이랑 똑같다. 그래서 b는 누구?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구나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네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값이랑 두 번째 값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상태를 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근에 대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똑같아요. 여기다 이제 좀 마지막 문제로 풀자면, 자, 마지막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1이에요.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k랑에 대한 위치 관계 또 풀래. 그럼 똑같이 뭐 해야 되겠어? 얘가 1번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 자, 뭐 2번 해서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남 접한다. 이렇게 보겠고요.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뭐 첫 번째 거 해석하면 뭐겠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랑 얘를 연립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랑 더하기 1 빼기 k는 0이 되기 때문에, 자, d부터 보죠. 4분의 d로 하겠습니다. 4분의 d는 제곱이 2만 하죠. 2, 4 빼기 1 플러스 k가 되겠네. 자, 두 점에서 만나. 얘가 3 플러스 k가 양수다. 그러기 때문에 얘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k는 기준선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거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3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 4분의 d 자체가 0이어야 된다. 3 플러스 4분의 d 자체가 음수여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값에 똑같이 갖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 파트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전체 범위에서 있는 녀석들을 하겠고요. 그 다음 범위는 범위를 갖고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